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이죠. 코인 트렌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주요 종목들과 이슈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황까지 여러분께 꼼꼼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도 95,000달러대 지지를 잘 받아줬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시세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오후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0.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94,73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여전히 올 여름 들어서 추가적으로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월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곤 있습니다. 1분기에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망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2분기 안으로 12만 달러를 재돌파를 해준다면 올해 연말까지 2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관측들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8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기록이 되면서 최근에 채굴자들이 채굴하고 있는 채굴량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이 단기간에 이 매수 유입으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 안에서의 공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가격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과 함께 일단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약세로 약간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1,80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ETF 쪽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순유출 유입을 기록하다가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 현물 ETF가 유입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ETF 허용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이 스테이킹용 ETF가 승인되더라도 시장 안에서 큰 유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다소 좀 긍정적이게 나왔었던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좀 눌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 없이 역시나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유독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 2.6%대 가격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22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SEC가 오늘 리플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을 다시 한번 지연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7일까지 데드라인이 밀려간 상황인데 일단 현물 알트코인의 첫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주요 알트코인의 시세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점검을 해보겠고요. 비트코인이 아시아 시간대 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요 코인들의 가격 또한 일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NB부터 트론까지 일제히 가격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도지코인이 4%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250원 선 아래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EC에서 리플에 대한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에 대한 이 현물 ETF 승인까지 같이 지연시켰습니다. 6월 15일까지 밀려났는데 6월 대선은 과연 SEC가 승인을 시켜줄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체인링크부터 통코인까지도 일제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 2%에서 많게까지는 5% 가까이 전일 대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인링크가 5% 정도로 가장 강한 하락을 받아가고 있고요. 이 시각 26,6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3%대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코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국내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죠. 다날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오늘 오후 들고 왔습니다. 마스터카드와도 함께 통합해서 더 많은 결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인데 오늘 장중에 7%대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ETF 승인 확률이 90%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도지코인과 리플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ETF 승인 지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도 당장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가격은 1.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오늘도 빠릅니다. 7%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SNS 회사 트루스 소셜이 자체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을 출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렛까지도 운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체적인 토큰을 다시 한번 출시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의 사용 사례가 줄어드는 위험 요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때문일지 오늘도 7% 정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외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다 구체적인 시황 내용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트렌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주요 강의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까지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사이클, 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점검해볼까요? 네, 제가 어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장 초입, 그다음에 중후반부, 말기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불장 초입이라고 했으니까 그 초입에서 어떤 상황인지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복습을 할 건데요. 이제 먼저 불장이란 이제 기존 상승과는 말도 안 되는 대상승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조금씩 뭐 20%, 30% 오르는 게 아니라 그 20% 오르는 게 지금은 최대 수치지만 이제 20%에서 30% 오르는 게 최하의 수치다. 그렇다는 거는 가장 많이 오르는 코인들은 막 하루에 100%, 200%씩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운이 좋으면 하루에 돈을 이제 100만 원 들어갔을 뿐인데 막 갑자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돈복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 불장만큼은요. 그래서 하루에 100%에서 300%까지 오르는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코인이 빠짐없이 오릅니다. 안 오르는 코인이 없어요. 올라도 적게 오를 뿐이지 모든 코인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중간에 상장 폐지 이슈나 그런 게 있으면 하락을 하겠지만 그런 이슈가 아예 없으면 100% 금액이 무조건 오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불장 초입은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자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하들한테 이더리움 아니면 알트코인한테 자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약간 세배 용돈을 받는 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비트코인이 시장에 돈을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불장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이제 운이 없게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후반인데요. 자, 중후반에는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요. 이더리움의 자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넘버1 대장급이어가지고 이더리움이 엄청 올라야 나머지 알트코인도 엄청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요. 이더리움과 메이저 알트코인, 뭐 리플, 솔라나, 이제 에이브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코인들 자금이 이동이 되고요. 동시에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불장 말기는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 이제 모든 알트코인들이 대폭 오르는 시기고 이때가 우리가 완전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불장 말기 모든 고래들이 돈을 다 여기서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시장에 후퇴를 하겠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요. 우리가 이때 돈을 빠르게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나올 때에는 우리가 빠르게 도망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다 하락을 하고요. 그다음 자금이 더욱 하위 코인으로 흘러들면서 전체적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이제 불장의 대초입 구간,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오를지를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새로 가져온 부분이 이겁니다. 자, 대초입은 그러면 언제 끝나냐? 지금이 대초입인데 이게 빨리 끝나야 우리가 중후반으로 갈 수가 있고 중후반부터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에서는 엄청 올라가고요. 적어도 중후반까지는 가야 지금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초입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처럼 하락하는 추세가 나와야 우리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을 크게 한번 오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도미넌스는 어디까지 오를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73포인트부터 69포인트까지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20년도부터 21년도의 고점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수평 저항대까지 저는 최소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평선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20일, 60일, 120일, 그 다음에 240일 전부 정배열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승이어서 도미넌스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쌍봉이 나오거나 뭐 헤드앤숄더 이런 하락하는 반전 패턴이 나오게 될 시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하락을 정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하락하는 패턴도 없이 순수하게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미넌스는 69포인트에서 적어도 73포인트까지는 상승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 시점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요. 1번이 69포인트에서 73%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모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이번 시즌은 어쨌든 간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 이평을 돌파를 안 했는데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때가 이제 2년 전 약 11월부터 이때는 한 24년도 3월쯤입니다. 이때도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결론적으로는 크게 올랐는데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부분을 저항을 돌파를 하더라도 우리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게 될 시에는 알트코인들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서 과거에는 다르게 장기 이평의 저항을 돌파해줬다. 아까 말한 게 그거죠. 장기 이평을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돌파를 해주면서 완벽한 정배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21년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69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73포인트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까지 상승이 왔을 때에는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만약에 돌파를 할 시에는 추가적인 도미넌스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주식과 코인 차트. 이제 이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추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일 때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죠. 가능하면 우리는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런 저점 부분 있죠. 저점 부분에 동시에 지지하고 저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지지 구간에 매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을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뭐 있으니까 저희가 발견한 거 매매 신호입니다. 아무리 이 지지 구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좀 공포에 떨면 아무리 지지 구간에 있어도 매수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하게도 이런 저점 구간에서 신호가 뿅 등장합니다. 이때 매수를 하라고 알아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세를 먼저 알고 지지하고 저항되는 위치에서
나오는 매매 신호에 매도 아니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가 어떻게 나와요?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신호는 지표고요. 말 그대로 컨셉 앞에 있습니다. 초록색은 출발, 노란색은 이제 좀 정지해라. 이제 빨간색은 완전한 정지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출발인 초록색은 강력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은요, 알 수 없는 추세, 중립 구간이고요. 노란색에서는 횡보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아래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강력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에서는 저점 위치로 운 좋게 잡을 수는 있다만 함부로 매수하다가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대폭 볼 수 있는 위기가 있겠죠. 최소한 우리가 강한 상승하는 추세의 매수를 하면요, 아무리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진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평단가를 적절식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 후에는 상승을 보면서 수익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녹색 구간 안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매매 신호는 어떻게 나와요? 할 수 있는데 매매 신호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가 있고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도 동그라미하고 네모, 화살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녹색 구간 안에서 나오는 동그라미하고 네모 신호에 매수를 하고요. 그 위에 고점에 나오는 이런 매도 신호에 깔끔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아주 황금 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이제 굉장히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잘 알려주고 있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나오는 QR코드 들어오시면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차트 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쉽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보조지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방금 설명 들으셨던 신호등 지표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94,000달러까지 약간은 가격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구간에 들어온 걸지 아니면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걸지 전문가님의 강의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돌아온 비트코인 분석 시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어제랑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는요,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간은요, 똑같습니다. 어제랑. 밤 11시에 나타내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지표는 뭐냐? 이제 개인 간의 소비를 측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째서 우리가 도움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고 팔고에 대한 그 돈의 지출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란이 100개 있습니다. 계란이 100개 있는데 하루에 20개가 팔리고 때로는 하루에 80개가 팔리고 하루에는 완판이 나고 이럴 때마다 경제가 다르겠죠. 계란이 덜 팔리게 될 시에는 사람들 돈이 없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계란이 많이 팔리게 될 시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갈려 있는데요. 예상치보다 증가가 있고요. 반면 감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증가하게 될 시에는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요. 경제가 좋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거죠. 이 뜻은 우리가 향후 비트코인에 자금이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추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돈이 너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하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알면 될 것 같고 반면 감소하게 될 시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감소하게 되면 돈이 없다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겠죠. 단기적이랑 중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줘야겠구나.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우리가 대출 더 하기 쉬워지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자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가 있다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볼 건데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일봉이 어제랑 다를 게 아예 없어요.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말했던 저항자리 이제 95.6에서 7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돌파를 하거나 뭐 이탈이 나오거나 그런 게 나와야 좀 새롭게 추진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제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하더라도요. 여기 그어놓은 91이랑 91.5K 이 구간 있죠.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요. 재차 한번 터치를 해주고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1K 부근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한 2월까지 계속 지켜왔던 매물대 지지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지지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가지고 저기를 좀 지지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자, 만약에 95.6K, 7K를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100K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열려 있다. 100K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K 정도 도달을 하게 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도 95.6K 부근에서 100K까지는요. 대략 한 4.4K 부근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똑같습니다. 95.6K의 수평 저항 돌파 유무를 확인을 해야 한다.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건데요. 자, 똑같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이평이 어제보다는 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이평부터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하지만 아직은 정별은 아니다. 우리가 일본 관점으로 이평선은 아직 완벽한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일본 관점에서 121이평을 이탈시키지 않고 잘 이런 데에서 지지받고 있으면서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121이평을 이탈시키지 않을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 121이평을요. 이렇게 이탈시키게 되면 다시 한번 21이평과 61이평 이런 데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재차 한번 눌림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봉 스토캐스틱인데요. 자, 스토캐스틱도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다면요. 어제는 이 스토캐스틱의 단기가 이렇게 하방이었지만 오늘은 재차 한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요 확실한 골크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캔들에서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시에는 재차 한번 골크가 취소가 되고 좀 하방 각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중기는 현재 고점에 있죠. 그리고 장기가 아직 상승 방향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장기도요 지금 고점에 있어가지고 재차 한번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95.6K를 돌파를 실패를 하고 하락을 하게 될 시엔 이렇게 장기 스토캐스트도 하방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하락 파동이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는 아직 장기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아직 경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장기 스토캐스틱이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될 시에는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장기 스토가 하방으로 갈 시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시간 봉입니다. 자, 도미넌스도 현재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금액도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제 94K에서 95K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횡보를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트코인이 상승 아니면 횡보가 나온다. 그래서 거래소를 좀 열어보시면 알트코인들이요. 엄청 오르지도 않고요. 반면 엄청 내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루한 횡보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하루에 한 20%, 뭐 10%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이 자주 바뀌는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미넌스가 빨리 하락을 해주고 동시에 비트코인 금액이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상승을 해줄 때 최대한 빨리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해버리면 그건 좀 위험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최대한 횡보 아니면 상승, 그다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빌어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도미넌스 자체가 횡보가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장이 이어져야만 또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표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도미넌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설명을 주셨고요. 비트코인 시황을 혼자서만 좀 공부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매일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정보와 시세 분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는 데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 시장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위주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입니다. 트럼프 100일이 됐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이 됐는데 증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973년 이 닉슨 대통령 이후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라고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가격 방어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95,000달러 선 부근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어떠한 또 긍정적인 기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국 SEC에서 다시금 알트코인 관련된 ETF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물 쪽으로는 승인이 됐는데 지금 현물 쪽으로 ETF 연기가 된 상황이죠. 도지코인 그리고 XRP 등 다수의 이 알트코인이 또 연기가 된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금 또 시즌의 본격화가 도래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기반의 이 람다 256의 이 소식입니다. 웹3 노딧 기반으로 MCP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 기능 출시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에는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는데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 관련해서 자화자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역대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증시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증시 상황을 보자면 지금 이 1973년 닉슨 대통령 이후 역대 최악의 또 성적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이 7% 넘게 지금 현 시점에선 증시가 반등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 넘게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트럼프 취임 이후 사실을 밝혀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7%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 95,00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호재성 모멘텀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일가에서 자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원래 출시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인 보 하인스가 이 미국을 비트코인 슈퍼파워로 만들겠다라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디지털 이 자산의 활성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을지도 주요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이 알트코인 관련된 승인 연기 소식이죠. 이 SEC에서 XRP, 도지코인 등 ETF 승인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다라는 반응이 큰 상황이죠. 이 XRP의 변호사인 밀 모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 후퇴는 아니다, 절차상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제임스 세이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는 예상된 절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승인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입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미국의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애킴스가 취임 이후에 70개 곳에서 ETF 승인을 또 신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좀 지연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승인을 하기엔 좀 까다로운 절차일 순 있긴 하지만 6월부터 10월 중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속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승인이 되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으로는 다시금 시즌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승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기능 출시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람다 256이 노딧 MCP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MCP, 노딧 MCP 같은 경우에는 AI와 블록체인 이 기술을 좀 연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구글의 자회사의 이 AI 비서관 상호작용 체계인 A2A가 이 MCP와 호환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MCP가 AI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규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MCP가 현재 노딧이 제공하는 모든 웹3 페이지 API 및 노드 API와 연동되면서 이더리움, 앱토스, 그리고 아비트럼, 옵티미스, 그리고 베이스, 아발란체 등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과연 이 MCP 출시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코인에는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MCP 출시와 함께 우리가 지켜볼 메인넷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메인넷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코인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코인은요, 아발란체입니다.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언급을 했지만 이 아발란체가 현재 이제 람다 256에서 웹3 이제 플랫폼의 MCP를 출시를 했고요. 우리가 과연 MCP는 뭘까?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MCP란 AI가 지갑 활동, 거래 내역, 그다음에 NFT 정보 등의 텍스트 질의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일단 이거에 혜택을 받는 코인들은요, 아발란체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앱토스, 베이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카이아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이제 웹3나 이제 AI류의 코인들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시즌은 AI, 웹3, 이제 RWA 이런 종류의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코인 이제 어떤 종류가 있나 이렇게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아발란체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발란체는 지금 딱 봐도 차트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한 다음에 횡보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가의 매수의 기가 있겠죠. 아발란체는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넣어볼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여주면서 헤드앤숄더가 이런 식의 모양이면요. 역헤드앤숄더는 이거를 뒤집은 겁니다. 여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보다는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뭐 누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아니면 쌍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쌍바닥도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헤드앤숄더도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맞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보다는 좀 주관적인 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누가 보면 쌍바닥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뭐다? 여기서는 상승 반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이 저항 부분 있죠. 여기가 34,400원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 저항이 겹쳐 있는데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에는 이제 그 다음에 4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 그 다음에는 5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하락을 좀 길게 한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가려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항 단계가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탑으로 쌓였기 때문에 위에서 같이 신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좀 치워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위에서 이제 같이 신 분들은 올라갈 때 빠르게 매도를 해가지고 아 그냥 도망가자. 돈 이제 나를 적당히 뭐 벌었는데 도망가자 하는 마음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게 될 시에도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대가 많은 코인들은요.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평 저항을 돌파될 시에는 제가 말했던 34,400원 부근 그런 다음에는 큰
상승이 가능하고, 자,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보라색 그어놓은 데 있죠. 이 부근이요. 22,000원부터 25,700원입니다.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기 때문에 추후에 몇 개월 뒤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는요. 22,000원부터 이제 25,7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장기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42,000원, 5만 원 부근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뭐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버티겠다, 끝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항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와도 버티신 다음에 추후에 이제 이런 고점 위치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아발란체 코인의 이평선인데요. 현재 이평선도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도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다. 자, 특징이 있다면요. 이렇게 20일과 60일 이평선 있죠.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인데 여기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하락하게 될 시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부분을 터치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 지지 구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금액적으로 29,800원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게 될 시에는 우리가 29,800원에서는 단기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장기 입향의 저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랑 검은색 있죠. 자, 이때 구간은 약 39,000원부터 43,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가 수평 저항 42,000원 부근 거기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38,000원부터 43,0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단기적으로 이 코인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코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수익률 리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CP 출시와 함께 지켜볼 아발란체에 대한 가격 분석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약간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지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관심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돌아온 코인 리뷰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제랑 비슷한 거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수익인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1%, 11.5%, 그 다음에 6.5%, 13%. 제가 어제 나갔던 이제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밴드에 올린 게 있는데 그 밴드에서는 플러스 3%가 자율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긴 도달했지만 제가 말했던 1차 목표 금액을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방송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봉크인데요. 봉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제가 이거를 4월 14일 날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야 오르는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서야 오르면서 봉크도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제가 봉크를 왜 어떤 식으로 어디 구간에서 이제 매집가를 줬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매집한 구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집한 구간은 이 부분이죠. 제가 왜 저기다가 매집가를 줬냐? 첫 번째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매수하는 신호가 등장을 할 때 무조건 매집가를 주고요. 만약에 신호가 아예 안 나왔다 할 시에는 적어도 모든 시간봉이 다 저희 지표에서 녹색 구간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줍니다. 그런 것도 없고 빨간색 구간이다 아니면 뭐 빨간색 구간에서도 신호가 없다 할 시에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저만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런 걸 이제 안 지키더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규칙 같은 것만 지키다가
뭐 좋은 타점을 놓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돈을 잃지 않는 게 1순위니까 이제 이런 주식 아니면 코인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버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규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준 2차 포인트입니다. 제가 2차 포인트에서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지지까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신호가 등장했고 그 다음 장기 이평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우리가 2차 매집을 줘야 한다. 1차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2차 매집가를 줬을 때 이 구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2차 매집가까지 이 구간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집을 하신 분들은요. 평단가가 대략 한 이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 금액이 첫 번째 매수였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한 절반 수치인 이쯤이 되겠죠. 자,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으로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가 타점만 정확하다면 기다리면 돈을 벌 수가 있다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썬더코어인데요. 썬더코어는 제가 밴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밴드에서 같은 경우도 오전 9시마다 제가 종목 봤을 때 괜찮은 게 있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에다가도 언급을 하니까요. 나는 뭐 관심 코인, 히든 코인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밴드방 들어오신 다음에 다양한 정보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썬더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가랑 목표 금액, 손절가 다 언급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요. 이제 관심 코인은 이제 2차까지 나가지만 이제 밴드에 나가는 거는 1차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입절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올리는 바가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왜 매수를 했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시간 봉이요.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게다가 녹색 구간 안에 있습니다. 녹색 구간 안에 있고 신호가 등장을 한다. 이거는 이 썬더코어가 1시간 봉 단위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평단가를 예쁘게 맞추려면 하위 시간 봉, 1분 봉이나 5분 봉에서 나오는 타점, 저점 부분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 이렇게 저점 신호가 등장을 할 때 이 안에 매집가를 줬으면 분명 평단가는 좋아지면서 추후에 나오는 상승에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고요. 최근에 입장한 겁니다. 관심 코인으로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코인도 제가 왜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돈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요.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보시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뭐 11% 수익, 6% 수익, 솔직히 뭐 큰 거 아닙니다. 뭐 100% 수익 큰 거지 뭐 이렇게 11% 수익 봤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11%의 수익보다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면 나도 얘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4시간 봉 신호 있죠. 4시간 봉이 녹색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매집가를 드렸는데요. 4시간 봉 단위로 상승하는 추세였고 그와 동시에 15분 봉에서 이렇게 녹색 구간 안에서 신호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바로 끝난 겁니다. 아, 등장했구나. 바로 매집을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추후에 나오는 상승에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밴드에 나온 코인은 트럼프 코인이고요. 이렇게 트럼프 코인도 진입가, 목표금액, 손절가 나왔고 전부 다 수익 난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3차 목표 금액도 터치를 했고요. 제가 목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차하고 2차, 3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만 나갔을 때에는 급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를 하면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2차하고 3차를 나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도 왜 제가 매수를 했냐? 자,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무조건 상승하는 추세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알트코인도 안 좋아지니까 대부분 다 노란 구간에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노란 구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나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노색 구간 안에 있으면서 신호가 등장한 코인들만 무조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봅니다. 자, 1시간 봉에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매수하는 신호가 등장했다. 동그라미 신호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구간은 녹색 구간이다.
1시간봉 단위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위 시간봉에서 15분봉에서 나오는 이 신호에 매집을 하면요. 결론적으로 시간만 기다리면요. 뭐 중간 하락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 그냥 알아서 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 자, 오늘의 관심 코인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코인도 트럼프 코인이고요. 뭐 제가 잘못 넣은 게 아닙니다. 진짜 관심 코인이 트럼프 코인이어가지고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을 왜 오늘 관심 코인으로 언급을 했냐?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1시간 봉에서 녹색 구간에 이렇게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1분봉 신호가 있어가지고 제가 타점을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코인이 최근에 이제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1시간봉 단위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뭐 4시간, 12시간, 1봉 이런 관점으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매집가를 추가적으로 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 부근에 2차 매집가를 뒀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요.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부근은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랑 그다음에 이 구름대. 자, 이 구름대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 빨간색이랑 같은 중기 추세의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름대가 두꺼울수록 초록색일 때 두꺼울수록 더 지지가 강하다는 뜻이고 구름대가 얇을수록 지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62평이랑 구름대 지지가 동시에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구간까지도 2차 매집가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금액이 얼마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자, 1차 매집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고 2차 매집가가 18,200원입니다. 자, 1차 매집가는요. 지금 금액에도 포함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2차 매집가는 이 4시간 봉이 시간 시장 개시에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요. 18,200원 부근이 되니까 제가 이 부분도 2차 금액을 넣었고 그다음 목표 금액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가지고 우리가 최소 반등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그럴 시에는 1차 금액이요. 19,900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2차가 24,4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크게 먹을 필요가 없다. 그냥 계속 먹기만 하면 된다. 잃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알아서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크 있게 이렇게 2차 금액을 뒀고 손절가는요. 17,800원입니다. 이 강력한 지지를 이탈하게 될 시에는 제가 손절가를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짧게 보겠습니다. 카이아 코인입니다. 오늘의 주목 코인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락세기 있습니다. 하락세기. 하락세기를 돌파하게 될 시에는 우리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이 돌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코인을 지금 매수하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든 코인 둔 게 아니라 주목 코인 둔 바가 있죠. 아직은 돌파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 자리라서 매수하기는 위험하다. 하지만 이렇게 세기를 그려 놓으시고 지금 자리가 딱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돌파 시에는 이렇게 일본 관점에서 보라색 121, 2평까지 금액적으로는 한 208원쯤 되겠네요. 210원. 이 부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카이아 코인도 이렇게 돌파하게 될 시에는 좀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인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 방송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주목 코인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들과 또 지켜봐야 되는 코인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약세가 과연 내일도 이어질지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시장 이야기에 대한 분석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밴드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